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할 목차로는 리뷰를 하고 이어서 산업이란 무엇이냐, 경제란 무엇이냐, 기타 사항에 다루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수업한 내용 중에 리뷰를 하도록 합시다. 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 시스템 과제란에 올려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영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경영이란 이와 같이 조직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인풋으로 투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를 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전반적인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라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가 자, 고객은 2위다. 이런 내용으로 경영자로서의 어떤 경영 철학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첫 번째 1위다가 아니고 이 슐츠 스타벅스 CEO는 고객은 2위고 그러면 1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1위가 누구가 1위입니까? 자, 유튜브 자료를 한번 보신 내용을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이 우리가 익히 Q&A에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 그런데 답을 찾기 위해서, 답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자, 그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하도록 노력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question and discussion and answer 이런 형태로 학업에 임하면 좋겠다. 저의 바람입니다. 자, 이어서 산업에 대한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산업이란 인더스트리에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그러면은 산업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시다. 각 생산 단위가 노동이나 자본이냐 원료 등을 이와 같은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투입된 이 자원을 투입된 자원의 이 투입 과정과 그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서 아웃풋으로 나타내는 것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우리가 산업활동이라 하자. 자, 그러면은 인풋으로 노동, 자본, 원료 등이 투입이 되고 아웃풋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 한자로는 용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풋, 아웃풋이 정의가 됐고, 그러면은 산업활동의 그 산업활동의 주체, 산업활동의 그 생산 단위가 무슨 생산 단위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이 일반적으로 산업활동이라는 것은 영리적 활동이든 비영리적 활동이든 모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단 포함이 안 되는 한 가지가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하자. 왜냐하면 산업활동의 결과는 우리가 통계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통계 데이터를 얻기 위한 이 산업을 정의하고 이제 그 산업활동의 결과로 그 아웃풋을 우리가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를 양적인 질적인 데이터를 얻어내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생산 단위가 자, 가정은 제외하자 이렇게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했고 산업활동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업활동과 아주 매우 닮은 점이 있는 용어를 한 가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경제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산업활동의 가계는 제외했었죠. 자, 여기는 경제활동에서는 가계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가계를 포함해서 재화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 및 그와 직접 관련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우리가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경제는 경제 주체가 경제 객체인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경제라는 용어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시면은 경제 주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질문을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경제 주체, 가계가 분명히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힌트로 가계도 경제 주체의 일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경제 주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Q&D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제 주체 세 가지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가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습니다. 자, 경제 주체가 이 세 가지 뿐일까요? Q&D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발표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각각 기업은 어떤 경제 주체이고 가계는 어떤 경제 주체이고 정부는 어떠한 경제 주체인가? 각각의 화살표로 지금 연결된 부분이 각 경제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떠한 인풋과 아웃풋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상호 관계를 그래프화한 것입니다. 자, 함께 보면서 Q&D로서 익혀 나가도록 합시다. 자, 산업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산업을 분류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산업활동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함입니다. 쉽게 하면 통계 처리를 위한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나 산업 정책 등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주로 생산 단위로서는 산업체, 사업체, 기업체 단위 이런 것들이 주로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생산 단위를 유사성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산출물, 아웃풋에 대한 어떤 물리적 구성이나 뭐 가공 단계
혹은 산출물 수요처나 산출물 기능 및 용도 등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그 하나하나 산업이 분류되어 가지고 정확히 얻어진 그 자료를 우리는 확인을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학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에 산업을 분류한 한국표준산업 분류가 있습니다. KSIC 해서 10차 개정본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2017년에 개정이 10차 개정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현재 11차 개정본이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안내는 뒤쪽에 잠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표준산업을 어떻게 분류했느냐? 자, 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는요, 유엔의 국제분류인 ISIC를 기본 체제로 도입을 해서 우리 국내 실정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장에 10차 개정 내용과 9차 개정 내용을 함께 테이블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자, 9차 개정이 2008년에 9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9차 개정에서 보시면은 대분류로 A, 농업, 임업 및 업부터 해서 U, 국제 및 외국 기관까지 대분류가 있고, 그리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분화하여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미고란에는 8차 대분류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고를 위해서. 그러면 8차에서 9차 개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다음 여러분 9차와 10차 개정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정부 통계 분류 포탈이라는 통계 분류 포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한국 표준 산업 분류, 그다음 모든 이 우리나라의 한국 표준 직업 분류도 보이죠. 그다음에 한국 표준 건강 분류. 자, 이와 같이 통계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엔에 가면은 유엔 각국의 나라들 데이터, 나라별로 모든 나라들은 통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의 산업, 어떤 직업, 아니면 경제 통계도 모든 이런 통계 분류 포탈에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직접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이와 같이 산업 분류를 찾아서 조별로 함께 발표도 하면서 발표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을 학업할 수 있다. 학습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 여러분에게 얘기한 바와 같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용을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발표를 겸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공과 관련해서 국내 직업 분류도
통계 포털에서 여러분들 찾아서 꼭 자, 직업도 이제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으며 우리 전공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조편성을 해야 되는데, 자, 조편성을 한다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원해서 조를 편성한다면은 좋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무작위로 제비뽑기를 해서 아니면은 난수를 생성해서 무작위로 조편성, 팀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편성이 아닌 무작위 수로 제비뽑기로서 조편성을 하면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조편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제비뽑기 아니면은 난수를 이용을 해서 엑셀 함수로서 여러분들 제비를 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파이썬 함수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비뽑기 하는 툴을 이용을 한다든지 자,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파이썬 이와 같이 여러분들 앞으로 컴퓨터 세대잖아요. 아주 간단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좀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엑셀은 익히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고 파이썬에 대해서는 자, 파이썬이 어떤 것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와 같이 유튜브를 한번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파이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면은 관심을 가지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960년대부터 해서 자, 어떠한 프로그램 언어들이 많이 사용되었는지 사용된 순서를 지금 포트란, 코볼, 베이직 이런 언어들이 70년도에는 많이 사용되었지만은 이제 어떤 변화들이 왔는지를 자,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잠시 자, 프로그램 언어의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포트란이 1970년대 여전히 아주 포퓰러한 랭귀지입니다. 파스칼, 코볼, 베이직, 자, 베이직, 파스칼이 80년대 포트란을 누르고 올라갑니다. 자, C 언어가 이제 쭉 1980년대에 C 언어가 2위까지 83년에 올라왔습니다. 자, C 언어, 파스칼 1위, C 언어 2위, C 언어가 1985년, 6년 C 언어가 1위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자, C 언어가 여전히 이제 C++가 점차 올라오고 있습니다.
C 플러스 C 플러스가 1992년에 2위까지 올라오네요. 93년, 94년 C++ 포트란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 3위까지 올라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올라옵니다. 예, 자바스크립트 1997년 예, 자바가 1998년에 2위까지 예, 자바스크립트가 아주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 언어로 올라옵니다. 자바가 2000년에 들어오면서 자바가 1위로 올라옵니다. 자바스크립트 마찬가지 C++는 조금 밀리는 형태고요. C#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5년, 6년 자바스크립트, PHP, 2007년 C 언어들도 여전히 C++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4위 2010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이 지금 이제 2011년부터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이썬 현재 4위로 파이썬이 점차 3위로 올라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파이썬이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파이썬이 2019년에 와서 1위로 등극을 합니다. 자, 파이썬이 이와 같이 파이썬이라는 이 랭귀지가 여러분 생각할 때에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는 어떤 프로그램 언어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파이썬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은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팀을 만들었을 때 자, A, B, C, D, E, F, G 이런 팀일지 1, 2, 3, 4 이런 팀으로 할지 여러분 반 대표가 대표 역할을 하고 각 팀의 팀장과 팀원들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팀당 몇 명이 하면은 바람직하겠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그러시면은 팀당 몇 명이 활동을 하면은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팀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Q&D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자, 이번 시간에 산업이란 무엇이었는지 산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산업의 종류와 산업혁명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학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경영관리 이론과 급식경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Q&D 미리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시간을 마치고 3주를 마치고 3주에서 이제 팀을 구성하고 여러분들 팀 활동에 들어가면서 3주를 하고 3주에 다 마치지 못한 Q&D는 이어서 계속해서 4주로 넘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